안녕하세요, 미나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3강에 이어 제4작업 그래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강에서는 이렇게 부분합을 해봤고요. 이번 강에서는 차트를,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1작업으로 가볼게요. 1작업에 가서 보시면 차트 모양은 이런 모양을 만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서, 자, 여기에 보시면 법례, 요걸 법례라고 하는데요. 요거 주행 기록하고 연비에 관한 거를 할 거고요. 그거를 이용한 데이터는 뭘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소나타, 뉴라이즈, 이코녹스, 여기는 그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요걸 골라서 해야 돼서요.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뉴라이즈, 이코녹스, 티볼리, 아모, QM3, 더 뉴, 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만 가져와서 요 차트를 만들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 조금 줄여놓고 한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비하고 주행 기록이 있죠. 그리고 모델명 소나타 뉴라이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올 건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요거는 가져오는 방법이 요 모델명서부터 모델명 소나타 뉴라이즈까지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첫 번째로 가져올 거예요. 1번으로 가져올 거고요. 여기에서 요 필드명까지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돼요. 순서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코녹스, 티볼리, 아모, 그랜드, 스타렉스까지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연비 주행 기록도 이코녹스부터 그랜드, 스타렉스의 주행 기록까지 해서 4번 이렇게 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삽입에 차트로 가시는데, 요거는 2010 버전 사용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차트에서 요 세로막대처럼 생긴 거 요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 단추 있는 거 있죠. 목록 단추. 요걸 클릭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요걸 클릭하고 여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요 클릭하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에 차트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 그래서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차트 이동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워크시트에 삽입이라는 거는 이 시트에 삽입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시트에 삽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 새 시트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새 시트를 누르고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차트 이름을 제4작업으로 바꿀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차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이라고 하고 빈 공간 클릭하시고, 얘를 여기다 그냥 놔두시면 안 되죠. 이 순서는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갑니다. 오른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클릭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제4작업이 뒤로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묶은 세로 막대형은 이제 끝났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 끝났고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새 시트로 이동을 했고요. 제4작업이라고 시트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 스타일 2를 선택하래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차트를 클릭하고 요 차트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고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디자인에 가서 빠른 레이아웃, 여기에서 보면 여기 빠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을 고를 거고요. 여기 차트 스타일에서 차트 1번 요거 스타일 2를 고를 겁니다. 자, 빠른 레이아웃 가서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이 나와요. 레이아웃 3번. 레이아웃 3번을 클릭하고 차트 스타일에 가서 첫 번째 거 스타일 2를 클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요 모양을 찾는 거예요. 요런 모양. 요런 형태의 모양. 그 다음에 영업서시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또 문제 보시면은 차트 영역서시 여기 있죠. 차트 글꼴 굴림 11로 하라고 하고요.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로 하라고 하고 그림은 채우기 흰색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굴림 엔터 쓰셔도 되고 찾아서 하셔도 됩니다. 굴림 11 요 가 하나 두 번만 누르시면 여기 큰 가 있죠. 요거 두 번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찾으셔도 됩니다. 11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식으로 갑니다. 도형 채우기에 가서 서식에 도형 채우기 가서 질감에 파랑 박엽지 요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질감에 파랑 박엽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랑 박엽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자, 그래서 요 안에서 클릭하셔야 돼요. 요 밖이 아니고 안에서 클릭한 다음에 요 채우기는 여기 위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로 하라고 하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문제를 또 보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거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은 여기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 하라고 합니다. 굴림 굵게 20 제목 요 차트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여기 실선이 되면은 요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형 채우기 먼저 여기 서식이 있으니까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먼저 하고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굴림이고 아까 20이라고 했죠. 크기 여기 와서 20. 그 다음에 굴꼴의 모양은 굵게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두리 아까 테두리도 하자 그랬죠.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여기 검정 텍스트 1 해가지고 검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라고? 가솔린 및 디젤
차량 현황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만질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먼저 글씨를 만들고 ESC 빠진 다음에 요거 글꼴 서식을 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목이 문제를 또 보면 여기 제목 서식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연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연비 종류예요. 연비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다이아몬드 크기는 10, 모양은 다이아몬드로 하고 크기는 10으로 하래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서식.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범례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주행기록 막대는 있는데 연비 막대가 없습니다. 근데 연비를 찾아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연비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시면 연비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연비, 계열 이름이 연비고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축을 선택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연비,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닌 여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고요. 위 보조축에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연비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닌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체크하고 선택하고 보조축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하고 표식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표식 옵션이라고 나와요. 표식 옵션에서 지금 자동으로 돼 있고 여기서는 그냥 기본 제공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본 제공으로 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아까 10으로 하자 그랬죠? 그래서 10으로 크기 10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여기 꺾은 선형이 변경된 거 보이시죠? 표식이. 그런 다음에 이 표식 있는 데서 한 번 더 어디에서 클릭을 하시냐면 연비에 QM3 계열을 선택해서 이 꺾은 선에서 클릭을 합니다. 여기다가 값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오른쪽 마우스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 다시 한번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문제에서 보면은 요 표식 위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또 와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레이블 옵션 요 막대 3개 있는 거 가면 레이블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레이블 위치를 위쪽에다가 놓습니다. 위쪽. 예, 위쪽에 놓으면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까지 해봤고요. 문제를 한번 더 보면 지금 여기 표식 다이아몬드 크기 10하고 레이블 값까지 했고요. 이제 눈금선하고 축을 하겠습니다. 자, 눈금선. 여기 보면 이 선이 있습니다. 선이 눈금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을 클릭합니다. 선 하나를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주 눈금선 서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를 채우기 및 선을 가서 여기에서 선을 대시 종류를 우선 선색도
바꿔주겠습니다. 선색은 실선으로 하고요. 선은 실선이 아니고. 자, 색을 바꿀게요. 여기에서 색, 자동을 선택하고 여기 검정색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 여기 보면 대시 종류 있습니다.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선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 가서 여기에서 검정색을 놓고 대시에 가서 파선으로 놓는 거와 똑같습니다. 요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보겠습니다. 축은 왼쪽 축을 보겠습니다. 왼쪽 축은 0부터 0km에서 16만 km까지 되고 주 눈금선은 2만씩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왼쪽에 보면 0부터 16만에서 2만씩 늘어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0부터 20까지고 여기는 5 주눈금선이 5씩 늘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선인 색이 들어갔고 양옆으로 실선이 들어갔죠. 요 양옆에 실선 요것도 넣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요 왼쪽은 고칠 거는 이제 선만 넣어 볼게요. 선 클릭하시고 선 채우기면 선에 가서 선인 실선으로 놓는데 색은 검정색으로 하면 여기에 실선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축으로 와서요. 요거는 값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실선 먼저 해볼까요? 실선 여기 선이 나와 있으니까 실선으로 하고 검정으로 지금 선택돼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션 축 옵션으로 갑니다. 여기 막대에 있는 거는 옵션이에요. 축 옵션으로 가서 축 옵션 다시 누릅니다. 축 옵션 눌러서 여긴 최소가 0이고 최대 20은 맞죠. 근데 주 단위는 5로 돼 있습니다. 5로 돼. 보조는 만질 필요 없으십니다. 주 5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표시 형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 맨 밑에 0이 아닌 마이너스 요 하이픈이 와 있죠. 그래서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숫자로 놓습니다. 그래서 0에서 20까지 5, 10, 15, 20으로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여기가 오타가 나 있었네요. 다음에 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하시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범례가 이게 두 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두 줄로 돼 있어서 요거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범례 클릭하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가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가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여기에서 보면 연비가 있습니다. 연비를 클릭하셔야 돼요. 연비 클릭하고 그 위에 바로 위에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 여기 보시면 연비를 먼저 클릭해 주셔야 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시면 돼요. 편집 눌러서 제 계열 이름에 그 옆에 있는 연비와 옆에 있는 이름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연비 자, 이렇게 써서 한 줄로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면 요 밑에 범례가 연비 킬로미터 L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넣겠습니다. 도형을 넣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 그래서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하고 여기 위에다가
그림을 적당하게 문제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요 선이 안 보여요. 여기서 그러면 선을 살짝 지나고 그 다음에 요 설명선이 요만침 오게끔 하고, 자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우선 여기 도형 채우기로 가겠습니다. 도형을 채우기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굴골 그룹에서 여기 채우기 있죠. 요 도형 채우기에 가서 여기를 흰색으로 채우기를 하얀색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얘 도형을 살짝 밑으로 내려보면 요 밑에 있는 파선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크기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글꼴은 굴림이죠. 굴림 이미 아까 사용한 거라서 여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크기는 11로 됐고 글씨 색깔 여기 색깔이 지금 그냥 있으면은 기본이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검정색 여기 검정색으로 넣어 주시고요. 맞춤 그룹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넣어서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글씨는 소형 띄어쓰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십니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최종적으로 밑에 코아스 프로그램 열어서 답안 전송까지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4작업 차트 그래프를 해봤는데요. 약간 우리가 2010에서 보던 거하고 조금 모양이 틀려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꾸 연습하시면 아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ITQ 엑셀 2016 버전 샘플 문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